오늘은 이제 토픽 1, 셀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셀 바이올로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 셀 티어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빙 오르가니즘이 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티어리인데요. 여기서 스테이트 하고 있는 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꼭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오르가니즘 같은 경우에는 composed of cells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셀스는 꼭 pre-existing 셀로부터 arise 한다. 전에 기존에 있던 셀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 세 번째, all vital functions of organisms occur within a cell. 그러니까 모든 바이탈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펑션은 이제 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cells are most basic unit of life다라는 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ell contain hereditary information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세 번째랑 이제 5번째 이 2가지가 왜지라는 질문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온 조건이 뭐였죠? 그쵸. 셀은 composed of one or more cells로 이루어져야 된다, 오르가니즘은.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원셀로 이루어진 오르가니즘도 이제 스스로 바이럴한 펑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손 번식을 위해서 hereditary information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조건이 추가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는 이제 셀의 여러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테리아나 프로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세포로 이루어진 유니셀룰러 오르가니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이제 이콜라이, 그 다음에 프로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메바가 제일 많이 나온다. 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플랜트 셀, 애니멀 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동물 세포, 식물 세포고, 이 2가지 친구들은 이제 2개 이상의 셀로 이루어진 멀티셀러 오르가니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셀 티어리를 배우긴 했어. 근데 어떤 증거가 있길래 이 셀 티어리의 조건들이 생긴 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한번 보자면은 에비던스가 뭘까 했을 때 우리가 원래는 처음에는 리빙 티슈에 대해서 딱 봤을 때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의 발견으로 이거를 확대해서 보니까 약간 코르크처럼 생긴 셀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cells of an organism이 can sometimes survive on their own, but smaller cell components cannot. 그러니까 이제 셀 단위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만 셀보다 작은 것들, 셀 안에 있는 organelles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는 살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셀 단위가 이제 바이럴한 living function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lassic experiments show that the spontaneous generation of life does not happen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러면 최초의 셀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셀이 어느 순간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다. 셀은 무조건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pre-existing 셀에서만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해준 사람이 이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인데 혹시 이 그림에 있는 이 과학자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파스텔이란 사람인데 파스텔의 실험에서는 이 자연 발생설을 바로 어, 반증하는 실험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백조목 실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S자로 구부러진 플라스크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유기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고기 수프라든지 유기물을 넣어놨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두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안에 마이크로스코프가 생겼어. 그래서 미생물이 생겼어. 그러니까 자연 발생하는 거 아닌가? 미생물이랑 셀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파스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밑에 가열을 해주자. 가열을 해줬더니 이제 여기에 수증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물이 이렇게 고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포자나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랑 이 유기물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pre-existing한 유기물이나 포자랑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안에 미생물이 안 생겼네? 그러면은 확실히 셀스는 무조건 pre-existing한 셀스로부터 생길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증거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어, spontaneous generation of life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 티어리에는
exception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셀 theory에서 우리는 셀수들은 보통 한 개의 뉴클리어스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스켈레터 머슬 셀, 우리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뉴클리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멀티뉴클리에이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첫 번째 excep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 셀 theory exception을 말하시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이기도 하니까 한번 꼭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가 뭐냐면은, 아, 펑거스 같은 경우도 멀티뉴클레이드한 경우가 있구나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이언트 RG인데요. 우리가 보통 아까 앞에서 말했을 때, 왜 우리가 처음에 현미경이 생기기 전에는 오르가니즘이 셀스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 게 이유가 뭐였죠? 그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up to 100 마이크로 밀리미터까지 자라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셀보다 훨씬 크게 자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exception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셀 theory 조건들 중에 말했던 게 vital functions를 꼭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vital functions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조건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일곱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vital functions, living 하는데 필요한 vital functions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metabolism, response to stimuli, 그러니까 자극에 반응하는 거, homeostasis, 항상성, 우리가 항상 어떤 일정한 걸 유지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는 거, 항온 동물인 경우에는 체온을 유지하는 거, 아니면 호르몬 농도를 유지하는 것 등등이 있겠고, growth and development, 그다음에 reproduction, nutrition, excretion of waste 등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도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이 페르미시움이에요. 자, 페르미시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타볼리즘을 하나 했을 때, 엔자임인 사이토플라즘이나 아니면 프로틴 신테시스 같은 신진대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리스폰스 투 스티무라이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거. 이 슬레아가 move towards 아니면 away from the stimulus 자극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호메오스테이시스는 사람이 체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호르몬 농도를 유지하고 안에 뭐 물 농도를 유지하듯이 이 친구도 체내에 있는 체액의 양이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contractile vacuum이라는 걸 통해서 물을 내뱉거나 흡수하거나를 통해서 maintain the water balance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growth랑 development는 이미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reproduction인데, 자, 우리가 사람의 reproduction이나 동물의 reproduction 같은 경우는 이제 sexual reproduction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집시음벌레 같은, paramecium 같은 unicellular organism은 어떻게 reproduction 하지? 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asexual reproduction을 하는구나, 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토시스라고 하는데, 어, 파라미시움뿐만 아니라 뭐 이콜라이 같은 박테리아 등등도 이런 asexual reproduction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박테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asexual reproduction이 이제 우리가 binary fission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어 자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반으로 나눠져서 이제 두 개의 새로운 개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마이토시스랑 또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뉴트리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이를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xcretion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노폐물들,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노폐물이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클로렐라 같은 유니셀룰러 RG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메타볼리즘, response to stimulus, 아니면 homeostasis, growth and development, reproduction, nutrition, excretion of waste 등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랑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만 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셀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엄청나게 큰 오르가니즘을 만드는데 셀이 이렇게 조그만 이유가 뭘까? 그럼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만한 오르가니즘도 있지만 뭐 고래같이 엄청나게 큰 오르가니즘도 있는데
그런 오르가니즘을 만들려면은 셀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단원인데 우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그럼 실제로 셀 사이즈는 작은 건 알겠어. 근데 얼마나 작지?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셀 같은 경우는 보통 10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그 다음에 organelles 같은 경우는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1 마이크로미터, 바이러스는 100 나노미터, 셀 멤브레인은 이제 10 나노미터 정도 두께, 몰레큘들은 1나노미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이러스가 셀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바이러스는 셀일까요? 아닐까요? 바이러스는 셀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셀은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이럴 펑션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근데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리프로덕션 할 수 있나요? 그쵸. 바이러스는 호스트 없이는 리프로덕션 할 수 없고, 이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바이러한 펑션들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세포가 아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 사이즈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단위들, 메가, 킬로, 쭉쭉쭉쭉쭉 이 단위들도 꼭 한번 외워주시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바이오에서는 마이크로미터란 단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작은 친구들인데 이 작은 친구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항상 마이크로스코프 안에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이렇게 배율로 마그니파이를 해서 봐야 될 텐데 이런 마그니피케이션 어떻게 구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그림에 보통 스케일 바가 나와요. 이 스케일 바가 나와서 이만큼이 실제로는 0.1mm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만큼이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를 통해서 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계산하는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gnification은 measured size of diagram 나누기 actual size of object 해가지고 구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한 250 정도의 배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알겠어.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 단원에 들어오면서 했던 질문이 그러면 왜 셀은 마이크로스코픽 해야 되지? 엄청 작으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surface area to volume ratio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볼륨과 표면적에 대한 비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A, B, C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A, B, C를 보시면은 여기서 total surface area는 6, 그 다음에 150, 7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total volume 같은 경우는 1, 125, 12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A보다 B가 더 큰 세포라고 생각을 해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surface area to volume ratio로 하니까 표면적에 비해서 지금 볼륨이 얘가 너무 커. surface area to volume ratio가 지금 B가 너무 작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했을 때 같은 볼륨이니까 웨이스트를 만들어내는 양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표면적, 우리가 웨이스트를 밖으로 버릴 수 있는 그 통로의 양은 더 적어지네? 그럼 우리가 웨이스트를 efficiently 하게 밖으로 내보낼 수 없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셀 사이즈가 리미ted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사이즈의 오르가니즘을 만들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셀 사이즈를 A번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슬라이스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수학적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다시 여기랑 똑같아지는구나. surface area to volume ratio가 그대로 지켜질 수 있겠구나. maintain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셀 사이즈가 작게 유지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그러면은 셀이 작은 만큼 어떻게 큰 생물을 만들지라고 했을 때 그냥 셀이 그냥 무작위로 작은 셀이 다 합쳐져도 되는 건가? 했을 때 우린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셀이 우리 봐야 될 게, 우리 눈에 있는 셀이랑 간에 있는 셀이랑 피부에 있는 셀이랑 다 같은 셀일까요? 그쵸?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간은 독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 피부에 있는 거는 우리가 외부의 오염이나 아니면은 바이러스, 박테리아들로부터 보호하는 배리어 역할을 한 만큼 다 다른 역할을 해요. 그럼 셀들은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게 됐지? 왜냐하면 최초의 셀은 어차피 정자와 난자로부터 시작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각 부위의 셀이 다른 역할을 하게 됐을까? 라는 궁금증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멀티셀러 오르가니즘 같은 경우에는 디프렌시에이션 해가지고 이제 스페셜라이즈한 펑션을 가질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 스페셜라이즈한 펑션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느냐? Expressing some of their genes but not other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세포들은 태초에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간에 있는 세포랑 눈에 있는 세포랑 다른 역할을 하죠. 이거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할까 했을 때 DNA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뭐 요만큼을 A 파트, B 파트, C 파트라고 했을 때 뭐 눈에 있는 세포는 A는 온된 상태, B랑 C는 오프된 상태. 그리고 뭐 간에 있는 친구는 C만 온된 상태. 아니면 피부에 있는 친구는 B랑 C 둘 다 온된 상태고 A만 오프된 상태. 이런 식으로 온 앤 오프가 달라지면서 이제 얼마나 익스프레션이 되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펑션이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유니셀룰러 오르가니즘에는 없는 이제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은 바로 emergent property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emergent property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갑자기 이 property가 emerging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한 가지 세포만 있었을 때, 셀 하나만 있었을 때는 이 property가 없었는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새로운 프로퍼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얘네들끼리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은 얘들이 그냥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뭉쳐진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뭉쳐지는지, 어떻게 그룹화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져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보게 되면은, 원래는 셀만 있었는데, 셀이 모여서 이제 티슈가 되고, 티슈가 모여서 organ이 되고, organ이 모여서 organ 시스템이 되고, 마지막으로 organism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티슈 같은 경우는 integrated group of cells that share character and are adapted to perform similar function이고, 뭐 organ 같은 경우에는 combination of two or more tissue고, organ system is a group of organs that specialize in certain function together 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은 글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동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여기에 있는 애니멀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소화계를 예시로 들자면은 organ 시스템이란 건 소화계가 있을 수 있어. 여기는 말이고 말의 소화계가 있고 말의 소화계는 뭐로 이루어져? 뭐 위나 아니면은 소장 이런 친구들로 이루어지겠다. 올간으로 장기로 이루어지겠다. 그러면은 이거랑 위랑 소장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티슈들로 이루어질까 했을 때 뭐 여기서는 신경 조직 아니면은 근육 조직 아니면은 결합 조직 등등의 조직 등으로 티슈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신경 조직이었다면은 여기서는 신경 세포 아니면은 근육 세포 등으로 세포들이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얘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전에 셀들은 differentiate 해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왜 병이 생기죠?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다 differentiate 해서 replace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스템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템셀은 어떤 셀인가라고 하면은 retain capacity to divide. 그러니까 differentiate 할 수 있는 ability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언제 생기냐면은 우리가 배아 상태일 때, 처음에 정자랑 난자랑 만나서 배아 상태일 때 이제 처음에 인간이 간으로 분화하고 눈 세포로 분화하고 피부 세포로 분화할 때 그때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대열 보관해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관하는 이유도 이 안에 이제 스템셀이 있기 때문에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therapeutic use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특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damage되는 티슈가 다시 큐어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에서 주입해서 이제 리페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restore neural insulation tissue가 있고 뭐 embryonic stem cell 같은 경우는 Stargardt disease를 큐어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stem cell from um, umbilical cord blood 이건 제대혈이죠. or from bone marrow to leukemia patients 하는 경우 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스템셀 유즈 같은 경우에는 뭐 inflammation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fight apoptosis 할 수 있고 differentiate into multiple tissue 그 다음에 self replication 등등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스타가르트 디지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스타가르트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herited 된 디지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과 관련된 질병인데 포토리셉터 셀이라는 눈에 있는 셀이 점점 죽어가면서 이제 시야를 잃는 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큐어하냐 하면은 스템셀을 사용해서 레티널 셀을 만든 다음에 이 레티널 셀을 주입시켜 줌으로써 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류키미아도 우리가 이거를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호전시키냐? 이거는 이제 cancer in bone marrow인 경우죠. 백혈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healthy한 bone marrow 그 플루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채취해서 거기에 있는 스템셀을 우리가 extract 해요. 그 다음에 이 케모테라피로 우리가 환자 안에 있는 캔서셀을 다 죽인 다음에 이 스템셀을 다시 본에 넣게 되면은 아 이제는 건강한 친구들이 여기서 분화하게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의도가 많고 좋은 용도가 많은데 왜 우리가 줄기세포를 그냥 많이 쓸 수 없는 거죠? 라는 질문이 좀 생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기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source랑 ethical, technical issue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embryo 줄기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라고 하죠. 배아줄기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성체줄기 세포가 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1번, 2번, 성체줄기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adult stem cell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도맞는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일단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어. 얘는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분화하다, 토티포텐트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토티포텐트하고 되게 거의 모든 걸로 분화할 수 있는 대신에 이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아를 죽여야 되는, 배아를 채취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조금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분할을 훨씬 잘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분할을 많이 하는 암세포로, 컨트롤이 안 되면 암세포로도 분할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테크니컬 이슈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성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이런 테크니컬 프로블럼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리미티드 돼 있어요. 굉장히 리미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골수세포 같은 경우는 혈구세포로만 분화할 수 있고 피부에서 우리가 얻은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피부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면역 거부 과정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증이나 공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리미테이션이 있다. 라는 점이 있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부터 알다시피 거의 만능이야. 왜냐하면은 얘가 신체에 어느 곳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 아무 데서나 가져와서 얘가 우리가 differentiate 했잖아요. 이거 죄송해요. differentiate 했다면은 원래 이렇게 가면은 분화. 였다면은 다시 우리가 줄기세포로 바꾸는 역분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티 디퍼런시에이트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 이거는 아직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다. 라는 점이 있지만 아직 희망적인 기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설명을 해주듯이 30%한 배아 줄기세포가 있고 플러리포텐트 한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양이 다르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이제 토티포텐트는 당연히 모든 셀 타입으로 분화될 수 있는 거 방금 말했듯이 이제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경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배아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듯이 엔타이어하고 컴플리트한 오르가니즘이 될 수 있어. 응. 그렇게 될 수 있고 플로리포텐트 같은 경우에는 토티포텐트보다는 영양이 약간 부족해. 얘보다는 덜 분화할 수 있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셀 타입으로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지만 엔타이어 오르가니즘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멀티포텐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덜트 줄기세포와 같이 이제 various 셀 타입으로 분화될 수 있지만 단 family of related cells 예를 들면 뭐 블러드 셀로만 분화할 수 있다는 단점 등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도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가 advantage of using light microscope가 뭘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실러버스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간접적으로 물어봐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알아야지 다른 부분을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었는데 여기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lor instead of monochromous 하다. 그 다음에 large field of view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facilitate preparation of sample material 하다. 그 다음에 allow for the examination of living material and observation of movement 할 수 있다라는 점. 특히 movement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등등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light microscope이랑 뭐 SEM or TEM이라고 부르는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피랑 비교해서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뒤에서 나올 거지만 이 약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쌤 같은 경우는 스캐닝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피라서 이렇게 스캔하면서 일렉트론이 이 위를 스캔하면서 표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서 이걸 뚫고 지나가면서 얘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뒷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로 봤을 때 이런 셀 타입스가 다르게 나오는데 이런 셀 타입스가 뭔지 알아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 말고도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쓸 거예요. 자, 그럼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의 장점은 뭐냐?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랑 비교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레소루션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훨씬 더 마그니피케이션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솔루션이랑 마그니피케이션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다면 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투 오브젝트를 더 잘 디스팅기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투 오브젝트를 더 잘 디스팅기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마그니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ype of microscope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스캐닝은 이름에서부터 보시다시피 surface 위주로 나오고 템 같은 경우는 얘가 transmit through 하니까 샘플의 인테리어까지도 알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걸 뚫고 지나가는 만큼 이제 템이 레솔루션은 더 좋다라는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는 셀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셀 타입 같은 경우에는 prokaryotic cell 그리고 eukaryotic cell이 있어요. 그래서 prokaryotic cell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prokaryotic은 조금 더 원시적인 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simple cell structure를 가지고 있고 compartment가 없어. 나누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뉴클리어스도 없고 membrane bound organelle도 없어요.
membrane bound organelle라고 하면은 셀 안에 뭐 뉴클리어스나 아니면은 우리 미토콘드리아나 이렇게 그 멤브레인으로 바운드 된 랩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없어. 그냥 다른 이렇게 일반적이고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프로karyotic 셀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 해보세요 했을 때 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유karyotic 셀이랑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얘네는 동물 세포인데 불구하고 셀 월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셀 월은 이제 플랜트 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플랜트 셀과 프로karyotic 셀 월은 구성 성분이 다르긴 하지만 프로karyotic 셀도 셀 월이 있다. 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캐리릭 셀이랑 또 다른 점이 아예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데 리보솜이 70S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보솜을 그릴 때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두 개의 단위체를 합쳐진 모습의 리보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70S짜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무게에 의거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라질라, 필리, 사이토플라즘, 플라즈마 멤브레인 등등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캐리릭 셀에도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뉴클리오이드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전에 얘는 뉴클리어스가 없다고 했어요. 뉴클리어스가 존재하잖아. 근데 얘도 일단 유니셀룰러 셀이긴 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리프로덕션을 해야 될 텐데 얘가 그러면은 리프로덕션 하기 위해선 DNA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DNA를 어디다 보관하지? 라고 했을 때 얘는 뉴클리어스를 이렇게 감싸진 웹 형태가 아니라 뉴클리오이드라고 하는 이제 네이키드 DNA가 포함된 부분, 리즌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텐데 근데 DNA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이키드 DNA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이키드 DNA는 뭐죠?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네이키드 DNA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DNA가 있어요라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만 많이 그리곤 해요.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비즈처럼 생긴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프로틴이 있어요. 이 프로틴이 있고 이 프로틴을 DNA가 감싸고 있는 형식으로 코어되어 있는데 이 네이키드 DNA 같은 경우는 이 프로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네이키드 DNA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좀 더 스페시픽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셀월 같은 경우에는 셀의 모양을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호하기 위해서고 플라즈마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flow of materials가 flow out 하거나 flow in 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이고 컨트롤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 같은 경우에는 hold and suspend이 셀 안에 있는 리보솜이나 엔자임 같은 거를 hold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필라에는 adhere to the surface 하고 플라질라는 movement, mobility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리보솜은 프로틴 신테시스, 뉴클리오이드 리즈는 당연히 제네틱 매트리얼이라는 DNA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앞에서 살짝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유니셀룰러한 친구들, 프로캐리어트 친구들은 대부분 유니셀룰러 하거든요. 이런 프로캐리어트들은 어떻게 리프로덕션을 하지 했을 때, asexual reproduction을 해요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asexual reproduction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binary fission이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이렇게 있던 게 지금 반 나눠지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딱 반 나뉘어지면서 equal sized offspring을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얘는 특이한 점이 우리가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을 때 엄마 유전자 반, 아빠 유전자 반 이렇게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섞이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딱 반 잘라서 생기는 것만큼 엄마랑 자식이랑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eukaryotic cells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prokaryotic cells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뭐 unicellular bacteria 이런 친구들이 많이 포함됐고 eukaryotic cel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나 동물, 그 다음에 플랜트 같은 경우들이 많이 속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prokaryote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졌고 compartmentalization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prokaryote cells가 되게
단순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유캐리어셀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오르가넬스도 엄청 많고 막 뉴클리어스랑 막 공간이 나뉘어진 듯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림 한번 외워주시고 이 그림을 그려라 라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이 애니멀 셀이랑 플랜트 셀 그림 한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애니멀 셀이랑 플랜트 셀을 비교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로 봤을 때 플랜트 셀은 셀 월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셀 월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나 아니면 프로카리오트에 있었던 셀 월과 달리 얘네들은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셀 월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노폐물은 메큐럴이라는 곳에 많이 저장이 되곤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이나 사람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뭘 잡아먹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과 달리 식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영양분을 얻는다? 얘네들은 포토신테시스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포토신테시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여기에 있는 초록색 클로로플라스트 안에 엽록소가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포토신테시스를 하는구나라고 알아보면 돼요. 그리고 다른 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토콘드리아나 아니면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둘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드루 다이어그램을 하라라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거 한번 봐주시고 이 부분 암기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하게 한번 봐줘야 될 게 이제 리보솜이 프리 리보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열에 붙어있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 붙어있는 리보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주시고 프리 리보솜은 그냥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도 러프한 친구랑 스무트한 친구가 있는데 스무트한 친구는 리보솜이 안 붙어있는 곳, 그 다음에 러프한 거는 리보솜이 붙어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제 프리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둘 다 프로틴을 만든다는 점은 똑같아요. 근데 프리 리보솜은 이 세포 안에서 사용된 프로틴을 많이 만드는 편이고 여기 러프 이열에 붙어 있는 요 리보솜들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밖으로 운반할 프로틴을 많이 만드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이제 organelles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이제 nucleus, ribosome, love endoplasmic reticulum, Golgi apparatus, rhizosome, 그 다음에 mitochondria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nucleus는 당연히 DNA라는 제네틱 매트리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카리오트랑 달리 얘네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에 코일되어 있는 상태로 DNA가 존재하고 있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프로카리오트에서는 리보솜이 70S였었던 것 같은데, 유카리오트에서는 80S구나 라는 점도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ove Endoplasmic Reticulum이 하는 역할이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은, 프로틴을 만들어서 패키징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골지 apparatus는 modifies, stores, 그 다음에 root products of the endoplasmic reticulum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라이소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약간 소화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셀 안에서 너무 오래 써서 이제 수명이 다한 셀 파츠들을 다이제스트 하거나 아니면은 macromolecules, 푸드를 다이제스트 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물론 이렇게 멤브레인이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뭐 박테리아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얘가 다이제스트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ATP를 만드는 역할, 셀룰러 레스피레이션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고 암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explain how vesicles are used to transport materials within a cell between the love endoplasmic reticulum, Golgi apparatus, and the cell, plasma membra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프로틴을 만들어야 돼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야 돼라고 했을 때 이제 vesicle이라는 게 있어요. 이 vesicle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약간 택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DNA에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DNA에서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면은 여기서 로프 이열에 붙어 있는 리보솜에서 뭐 프로틴 등등을 만들고 여기에 있는 거에서 베시클을 타고 골지로 넘어와서
골지에서 이제 패키징을 한 다음에 다시 베시클을 타고 멤브레인으로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다이아그램을 볼 때는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로 봤을 때는 뭔가 살짝 잘 모르겠는 것 같은데 라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에서 골지 어파라투스랑 클로로플라스트랑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마이토콘드리아 등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내가 이거를 보고 뭔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두 개랑 요렇게 두 개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클로로플라스는 뭔가 조금 더 약간 네모네모한 느낌이 있고 마이토콘드리아는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릴보솜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비시클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세퍼레이티드 한색 요런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은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울 수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다이아그램으로 표현된 부분이랑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에서 나온 부분을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손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포 내에서 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에서 표현된 부분들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리버셀도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플랜트 셀 등등도 있다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유캐리오틱 셀에서 제가 앞에서도 계속 유캐리오틱 셀, 프로캐리오틱 셀 비교를 하고 플랜트 셀이랑 애니멀 셀을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실러버스에 다이렉트리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걸 암기해 줘야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더 편하기 때문에 자 플랜트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월이 있다 라는 점, 그 다음에 메큐리 있다 라는 점, 그리고 클로로플라스트가 있다 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멀 셀에서는 센트리올스가 있다는 점이 달라요. 그래서 각각 있는 애니멀 셀에만 있는 거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플랜트 셀에만 있는 거는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셀에 모두 포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센트리오즈가 있는, 왜 애니멀 셀은 센트리오즈가 있고 플랜트 셀에 센트리오즈가 없느냐는 이제 뒤쪽에 가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배우겠지만 이제 얘네들이 리프로덕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얘네들이 두 개로 마이토시스 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니멀 셀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이렇게 뭐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DNA를 끊어낸다라고 하면은 이 플랜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생기면서 요 중간에 플레이트가 생기면서 이게 마이토시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얘가 센트리올스가 애니멀 셀에만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냥 애니멀 셀에는 센트리올이 있고 플랜트 셀에는 베큐럴 셀보 플로로플라스트가 있다라는 점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